네, 대나무 투자입니다. 오늘은 약간 그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방법, 개인 투자자 편이라고 한번 타이틀을 달아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부제로 이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가라고 달았는데 결국에는 개인 투자들은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대주처럼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죠. 언젠간 팔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지식이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모르시는 분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결국 그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자본입니다. 자본. 그래서 주주의 몫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 이쪽 겁니다. 예, 이쪽 건데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산을 사겠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부채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안 일으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을 일부 이제 잘라서 대주주가 일정 부분을 갖고 나머지는 이제 소액주주로 해서 이제 시장에 공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이쪽 부분에 있어서 경영을 하면은 돈이 생기잖아요. 이건 너무 회계적이긴 한데 그러면 장사를 하다 보면은 장사를 하면 이익이 들죠. 이익이 들면 이제 원래 처음에 있었던 자본이 100이라고 하면은 장사를 해서 10을 벌면 10을 따로 여기다가 따로 계정을 쌓습니다. 부채는 예를 들어서 계속 5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원래 이 두 개를 합친 150으로 시작을 했지만 10이 더 생기죠. 이 10은 굉장히 다양한 자산의 형태일 수 있어요. 유형자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양한 자산으로 형성이 되겠죠.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 요겁니다. 요것이 쌓이면 요걸로 배당을 주게 됩니다. 배당. 그러면 왜 이제 주식 돈 버는 얘기 한다면서 자꾸 주식 이야기를 하느냐?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이게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설명하려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결국에 주식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지분이고 그 지분의 가치는 이 회사가 돈을 벌어서 주는 배당, 이 배당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제가 설명하고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면 자, 주식은 이런 거다.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사실 좋은 주식 고르면 7화는 끝난 거죠. 결국 좋은 주식 장기 투자하면 돈 버는 거는 굉장히 많은 책이나 언론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그걸 하기가 어려운 건데 결국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되고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이냐 인 거죠. 어떤 주식이 좋으냐? 사실 워렌 버핏도 말을 했지만 결국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경제적 해자를 어떤 기업들이 갖고 있는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알까? 쉽지 않죠. 사실 그 회사의 직원 정도가 되면은 어떤 자기네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직원 정도가 직원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걸 어떤 주식이 좋으냐? 사실 잘 알기가 어려운데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주식은 어쩌면
시가총액 상위 주식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갔죠. 그러면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었던 거, 과거형이죠.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현재도 갖고 있는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현재도 갖고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으면 네, 좋은 주식인 거고, 해자가 무너지고 있으면 앞으로 좀 안 좋은 기업이죠. 물론 아직 조그만 기업 중에서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에 대형주로 커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건 뭐 이제 개인적인 정보나 뭐 자신의 어떠한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그런 걸 찾으면 좋지만, 그런 것들 잘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는 대형 주식 중에서 찾는 것도 방법이다. 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을 사야 된다. 그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이 무엇이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보면요. 삼성전자는 경제적 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회사가 되었죠.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고 있느냐?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일단은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반도체를 보시면 글로벌 MS가 굉장히 높죠. 삼성전자가 거의 D램 분야는 절반에 육박하는. 그러면서 경쟁자도 딱히 없어요.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낸드는 뭐 좀 더 많지만 결국 시장 자체가 과점화되어 있고, 그 과점화된 시장에서 1등 사업자고, 어떠한 수요의 단기적인 등락이 있어서 주가가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수요가 탄탄하다면, 사실 D램만큼 좋은 비즈니스도 없죠. 탄탄하다면 이 비즈니스는 다시 또 좋아지는 때가 온다. 그렇게 봤을 때 경제 해자 유지된다. 네, 인정. 그 다음에 휴대폰. 이 스마트폰은 살짝 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iOS, 아이폰이 전세계 MS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미국에선 물론 높지만. 그 안드로이드 폰이 어쨌든 제일 높은데, 안드로이드 폰에서 1등 사업자, 아직은 1등 사업자, 설사 1등 사업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프리미엄에서 높은 MS를 유지한다면 뭐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 네, 그 밑으로 뭐 가전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여전히 뭐 글로벌 1등이 많습니다. 뭐 TV는 여전히 1등이고요. 어쨌든 이런 기업들을 스스로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 물론 뭐 미래에 알 수가 없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뭐 이런 거 잘 알면 사실 굳이 계속 사면 돈을 벌겠죠. 어쨌든 우량 주식, 제가 개인 투자 편이니까 결국에 우량 주식은 뭐냐? 대형주 중에서 우량한 주식들을 사면은 오히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은 좀 낮아지겠지만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네,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사서 언제 매도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그럼 언제 사느냐? 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 없어요. 뭐 기업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부분이 기업의 가치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자본이잖아요. 예, 자본. 그럼 자본, 즉 자기 자본이 기업의 가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기울기가 ROE가 되는 거죠. ROE는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영어로는 ROE고 리턴 오브 에쿼리고, 한글로 하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 결국 내가 자본이 100억이 있는데 올해 10억을 벌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10%인 거죠. 이 기울기. 그러면은 이건 이제 기업의 가치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두 번째,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주가는 절대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주가는 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겠죠. 오히려 뭐 이런 실상은 뭐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야 될 것 같으세요? 예, 언제 사야 되느냐? 당연히 이럴 때 사야 됩니다. 이럴 때 사야죠. 이건 이럴 때인데, 이거 사실 너무 거품이 많이 생겼었는데, 뭐 이럴 때 결국 기업 가치보다 쌀 때 사야, 제가 쌀 때 사야 계속해서 물 타다가 올라갈 때 이렇게 팔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결국에 이건 뭐 이론적으로 보면 너무나 간단한데, 이걸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좋은 주식이어야 됩니다. 좋은 주식.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면, 이게 경제적 해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좀 애매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해자가 정말 있었다라면 대형주로 커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과거에 있었던 기업들 중에서 찾는 게 편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런 것 중에서 우량주를 몇 개 고르셔가지고 그것 중에서 나쁘다고 할 때 사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나쁜 게 경제적 해자를 건드리지 않는 어떠한 시황이 나빠진다고 할 때, 그럴 때 사야 서 물을 계속 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익이 나죠. 예를 들면은 이게 보세요. 이게 아까 기업가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좋다라고 할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이때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사면은 뭐 이때 나오면 해피합니다. 이때 나오면 해피한데, 이때 뭐 못 팔 수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뭐 상업 종사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 눌리면 뭐 이때 어영부영 하다가 여기서 물 타다 보면은 평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평단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 마이너스 나게 되죠. 마이너스 나게 됩니다. 마이너스 나고, 이때쯤 되면 어떤 얘기가 돌겠어요? 이때쯤 되면 이제 시황까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못 버팁니다. 이때쯤 이때까지 버티, 이때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팔게 되죠. 왜냐? 좋아진다라고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도 잠깐 있었지만, 뭐 투자 금액이 늘리다 보니까 평단을 올려갔고, 회사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시황이 꺾였대요. 점점 안 좋아진대요. 더 안 좋을 거래요. 근데 주가는 조금 오르네요. 주가는 조금 올랐지만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거래요. 못 버팁니다. 그러면 이제 손실, 여기서 이 정도에서 사서 평단가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에 팔게 되죠. 손실 보고 나가게 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안 좋다고 할 때 사는 거예요. 자, 안 좋다래요. 안 좋대요. 주가 계속 빠집니다. 이때쯤 보면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죠. 엄청 많이, 여기서부터 가정을 하면은 계속해서 빠졌어요. 여기서부터 사셔도 됩니다. 본질 가치보다 조금 높을 때, 또는 본질 가치 정도 됐을 때부터 사셔도 돼요. 안 좋대요. 사합니다. 뭐 나는 좋은 주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안 좋아도 뭐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겁니다. 계속 사면 평단이 어떻게 될까요? 평단이 여기가 됩니다. 여기. 그러면 안 좋은데 주가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해요. 앞으로 좀 좋아질 수도 있대요. 조금씩 사요. 그럼 평단이 뭐 이쯤 될 수 있어요. 대신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평단이 좀 올라가서 수익률이 낮아져도 투자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질 가치에만 팔아도, 본질 가치에만 팔아도 요 정도의 수익을 먹을 수 있죠. 요 정도의 수익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투자를 예를 들어서 여기랑 뭐 여기서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뭐 특정 시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한 사이클 도는데 뭐 한 2년 걸렸다 칠게요. 이게 너무 긴가? 이게 6개월 됐고, 이거가 1년이고, 여기가 1년 반이고, 여기가 2년이고, 여기가 2년 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좀 기업이 좋대요. 좋고 주가도 올라가는 거를 사십니다. 이런 걸 사셨을 때 뭐 이때 나오시는 해피한 분들은 생각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딱 1년도 안 돼서 적자 나기 시작하고 평단이 여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기 시작하고 한 1.5년 정도 투자해서 손절치고 나오는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빠지고 기업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부터 사기 시작하시면, 이때부터 사기 시작하시면 한 1년 투자만 하셔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고 1년 반 투자했을 때는 꽤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언제 사야 되느냐? 언론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사야 됩니다. 우량 주식이라면 안 좋다고 할 때 사는 겁니다. 안 좋다고 할 때. 안 좋다고 할 때 사서, 근데 한 번에 사시지 마시고 물 타면서 분할 매수 해야 돼요. 분할 매수.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총 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싶으면 200만 원씩 5번 사는 거예요. 200만 원씩 5번.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1년에서 1년 반 투자하고 먹는 거죠.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우리 우량 주식인 건데, 우량 주식이면 그 단기적인 시황은 그렇게 오랫동안 나빠지지 않습니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돕니다. 왜냐? 1년 안 좋아지면 이제 기저라고 하죠. 기저 효과. 그러니까 올해 죽수면 내년에는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주가가 갈 수 있고, 어쨌든 회사가 돈을 계속 벌기 때문에 부가치는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이 부가치라 하면 기업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주가가 내려간다. 무서울 거 없죠. 물 타는 겁니다. 우량주니까. 그렇게 해서 뭐 올라갈 때 먹고 나오면 된다. 네. 그 다음에 그럼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무엇이냐?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주식을 나쁘다고 할 때 산다. 좋은 주식을 나쁘다고 할 때 분할로 산다. 그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외예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또는 단기에 많은 돈을 버셔야 되는 분들은 제외인데, 내 직장이 안정적으로 있고 내 자영업이 안정적으로 있는데 주식으로 수익을 좀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첫 번째 조건은 좋은 주식, 우량한 주식, 좋은 주식을 안 좋다고 할 때 산다. 이건 이제 what이겠죠. what. 이거는 bad. 언제 나쁘다고 할 때 산다. 세 번째, 분할로. 이거는 이제 뭐 how가 되겠네요. 좋은 주식을 나쁘다고 할 때 분할로 산다. 이 나쁘다고 할 때는 경제적 해자가 무너지지 않는 나쁨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삼성전자죠. 뭐 반도체 다시 좋아집니다. 뭐 단기적으로 안 좋다고 하는데 다시 좋아집니다. 뭐 이런 것들을 분할로 사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좋은 주식은 어떻게 고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생각에는 뭐 평타 치려면 대형주 중에서 고르시고요. 두 번째, 배당을 시장 평균보다는 많이 주는 주식으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 평균이 뭐 2% 좀 넘는데 배당을 2% 이상 주는 것들 대형주에서 고르시고,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이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뭐 시장 코스피 평균인 7-8% 이상 되는 것 중에서 고르시면은 충분히 좋은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을 나쁘다고 할 때 분할로 사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사례 분석인데요. 사례 분석은